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반대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개회날에 맞춰 의회 앞에서 진행한 집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종교문화쇄신위원회가 시민단체들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비교육적인 내용이 많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디어와 넥스트세대 미니스트리가 이단 사이비 바로 알고 대처하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CTS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반대하고 재개정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개회날에 맞춰 진행된 대회를 취재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 종교기관을 포함한 경기도 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6일 경기도의회 개회날, 사람들이 경기도의회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주최로 마련된 나쁜 성평등 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규탄대회 현장입니다. 규탄대회는 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를 비판하고 하루빨리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하라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것 같은 일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나 목사님들은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순교의 정신을 갖고 이 일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집회에는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길원평 전문위원장을 비롯해 전윤성 변호사, 이경자 전국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나서 발언했습니다. 발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조례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조례가 이대로 자리 잡게 되면 법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용어 혼란 등으로 대중의 눈을 가리는 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성평등이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서 쏘가 넘어가면 됩니다. 모르고 쏘는 건 미국이나 유럽은 모르고 쏘갔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이 실체를 알고 거짓의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규탄 대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성평등 조례를 다시 한번 규탄했습니다. 또 조례가 재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인들의 서명을 받아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개정 요청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에 이슬람 편향과 왜곡된 다문화, 동성애 성평등 문제 등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많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종교문화쇄신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교과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종교문화쇄신위원회가 시민단체 초청 나쁜 교과서 실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지문을 발표한 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장 허태선 목사는 학교 현장이 정치 이념과 이권을 추구하는 각종 단체들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여기에 편승한 사이비들의 합법으로 가장한 포교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그 본질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민망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어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를 비롯해 생명인권 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 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원회 전문위원 곽광서 목사가 각각 항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한교총 종교문화쇄신위는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나쁜 교과서의 실태를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고 현행 교과서의 수정 내지는 편찬 중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과서에서
동성애 옹호와 잘못된 성교육 내용의 수정과 삭제를 하고 젠더 페미니즘의 편향 교과서 편찬을 중단하라!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 정책과 이슬람 편향 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나쁜 교과서를 수정하고 삭제하라!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바른미디어와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가 이단 사이비 바로 알고 대처하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 바른미디어 발행인 조미든 목사와 법률사무소 DK의 김보람이 변호사가 사이비 종교의 메커니즘과 공동체, 법률가가 바라본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모임 공동대표가 이단 사이비의 실제적인 활동과 대처 사례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 하늘씨앗교회가 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백석대신 이주훈 총회장은 기공예배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늘씨앗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 임원들과 하늘씨앗교회 김경애 목사가 테이프 커팅식으로 본격적인 교회 건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하늘씨앗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오는 모든 이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와 같은 이 모든 이들에게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늘씨앗교회는 9년째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매일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명문교회가 제14회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대 전도 전략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가 이 시대 전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김종준 부총회장과 옥토교회 김정성 목사, 북한 선교 강사 박원철 목사가 각각 가장 쉽고 효과적인 전도와 북한 선교의 현재 등을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일본 주요 기독교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가 과거 일본 정부의 침략 전쟁과 현재 한일 관계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기업은 성명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보복 조치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 행위라며 이는 전후 배상의 본래적 의미를 무시하고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된 잘못된 인식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철회를 비롯해 과거 침략 전쟁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외기업은 또 이웃나라인 일본과 한국에게 미래지향의 관계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과 더욱 다양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와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북한 인권 워크숍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북한 당국의 현재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현황을 주제로 개최되는 첫 번째 워크숍에서 아주통일연구소 조정훈 소장과 통일과 나눔재단 전병비 사무국장이 각각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워크숍 시리즈는 오는 28일 첫 번째 워크숍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과 10월 2일, 10월 30일 등 총 4차례 진행될 계획입니다. 미술계 크리스천 연합체인 아트미션이 2019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아트미션은 예술의 좌표인 아름다움과 영혼을 잃어버린 문학적 현실을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와 영혼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와 라영환 교수, 홍익대학교 김희순 교수 등이 영혼을 꿈꾸는 아름다움, 기독교 미술의 텔로스와 한국 기독교 미술의 발화와 성숙 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국내 쪽방총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모금 캠페인 3편 쪽방의 여름을 전개합니다. 월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폭염 지원 사업인 아이시원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캠페인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폭염에 노출된 국내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지원금은 저소득가정 어린이 1,000명에게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비롯해 선풍기와 여름 이불 등 여름 용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은 많은 저소득가정 어린이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립회 중앙연회가 제18회 평신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은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자며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전했습니다. 1,300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는 경기 지역 20개 지방연합회가 참여했으며 5번의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평신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평신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새롭게 이제 각 교회 지방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평신도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립회는 남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는 미자리 비전교회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부곡 장로교회가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지역주민 초청 마을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나온 50년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진행한 잔치에서는 부곡 장로교회 청년의 플루트와 트롬본 연주를 비롯해 코람데오 찬양대가 축하 연주를 진행했습니다. 또 지역주민 1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좋은 교회로 또 좋은 이웃으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횡성군 강림면에 있는 부곡 장로교회는 50주년을 기념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찬송가 위원회와 고신대학교가 2019 고신 어린이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찬송가를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마련한 찬양축제에서는 사직동교회와 마산동광교회, 모든민족교회 등 7개 교회의 어린이 찬양대가 참여해 내 진정 사모하는, 나의 사랑하는 책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또 CTS 부산방송 소년소녀 합창단과 코람데오 싱어즈, 뮤에노 라가찌 합창단이 특별 출연해 참석자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제자회인 영자회가 주최한 축복 대성회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내 생명과 이웃의 생명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축복 대성회에서는 경건, 신유, 성령과 문제 해결 등을 주제로 영재회 목회자 24명이 말씀을 전했으며 성회 참석한 2만 명의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영재회는 전국 500여 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제자들의 모임으로서 국내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성령의 계절이 불어오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영재회는 진심으로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다 성공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긍정적인 절대 긍정과 절대 정말 이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영재회입니다.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 연합회와 원주시 기독교 청년 연합회가 영원 찬양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 축제에 앞선 예배에서 원주시 기독교 평신도연합회 회장 최수덕 장로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 권기석 청년의 사회로 시작한 찬양 축제에서는 원주시 교회 6개 팀 200여 명이 참여해 워십과 합창, 성극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을 돕는 더 미라클이 강원 지역 작은 교회 목회자 가정 힐링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로뎀에서 호레브로를 주제로 열린 캠프에는 150명이 넘는 목회자와 사모 등이 참석했으며 임의용 봉사와 의료 지원 등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미자립교회와 이제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빠마도 해드리고 침도 놔드리고 링거도 놔드리고 또 저녁에는 찬양 집회 그래서 하다가 목회자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셔야 이 가정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회복이 되겠구나 싶어서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더 미라클은 찬양 사역자 이정림 사모와 남편 신원식 목사를 중심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심리치유 목회상담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장 최기성 목사는 내면의 갈등을 치유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며 내면의 심리치유를 통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은 27년 동안 심리치유 전도 부흥회 등을 개최하며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부산교회음악협회와 교회복음신문이 부산 산성교회에서 부울경 지역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제임스 킴, 이기선, 김성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교회 음악을 위한 강의와 지휘자 마스터 클래스, 반주자 레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4일과 오는 31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교회 음악 세미나는 교회 성가대 운영을 돕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충북 기독교 CEO 기도회가 소월 경암 문학예술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는 말씀으로 전심갑주를 입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마 대표 한태구 장로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충북 지역 복음화와 목회자를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충북 기독교 CEO 기도회는 매월 회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대구교직자협의회가 대구 동부교회에서 변화는 계속돼야 합니다를 주제로 1일 수련회와 총회 총대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임마누엘 교회 이은철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의미는 도망자의 신발을 벗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행복하게 목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104회 총회와 교회 지도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대구 8개 노회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다산교회 권순흥 목사와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의 특강, 그리고 총대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제25회 순복음 실업인 수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절대 감사로 새롭게 도약하는 실업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설교를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통해 절망이 희망이 되고 가난이 부요함이 되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을 경험하자고 전했습니다. 지난 1976년 창립한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는 48개 집회를 통해 지역 봉사와 개척교회 지원,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 운영위원회 창립 감사예배와 창립총회가 전주 북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 실업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창립 감사예배에서 CTS 전북방송 운영이사장 김상기 목사는 언론은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매체라며 CTS 전북방송이 평신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더 힘을 얻고 사명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전주 북문교회 정채경 장로를 초대 운영위원장에 위촉했으며 임원 구성과 예산안, 사업계획 등을 가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접대비의 개념하고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접대비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뭐 이제 거래처에다가 뭐 술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접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골프장에서 골프 접대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통상적인 개념이고 그 보통 이제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그 접대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 그 접대비라는 거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 거래처, 즉 특정인 등에게 사례금을 주거나 혹은 업무 추진비 또는 뭐 판매 촉진비를 주는 경우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지출이나 금품 그런 것들을 다 접대비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접대비가 왜 중요하냐면 그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접대비를 많이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로 놓지 않고 다른 계정으로, 즉 뭐 광고 선전비라던가 뭐 이런 경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까봐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접대비 성격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접대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하시고 경비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접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수증을 수취하느냐. 중요한 거는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꼭 정규 증빙으로 수취를 하셔야 돼요. 정규 증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세금 계산서, 뭐 계산서,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 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뭐 일반 영수증으로는 이제 접대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 뭐 거래 건당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액수가 적으니까 접대비를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접대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이제 한도라던가 뭐 이제 정규 증빙 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하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의 이사장인 전주 바울교회 신용수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비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또 경제적, 사회적 신분의 차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글로벌 비전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네팔, 우리 동남아시아 7개 국가에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빈곤의 문제는 다른 각도로 보면 기회의 문제이고 기회의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비전은 꿈꿀 수 없는 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은 꿈꿀 수 없는 이들을 꿈꿀 수 하게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근대화 초기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과 교육의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았던 백정이 의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사회 지도층이 되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들 공부를 통해서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탕을 둔 글로벌 비전의 NGO 사역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다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행정의 3대 원칙이 신속, 정확, 친절인 것처럼 이 글로벌 비전의 NGO 사역의 핵심 가치는 뭐니 해도 투명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에 그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네. 배치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속성의 원리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회, 기업의 이 참여와 관심을 잘 확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NGO 사역의 정말 핵심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이 글로벌 비전을 어떻게 창립하게 된 건지 또 지금까지 어떤 길을 쭉 걸어오셨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07년 9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존 국제구호개발기관에서 훈련받았던 전문성을 가진 지금 회장님으로 있지만 우리 이기현 회장이 참 여러 NGO 단체에서 사역을 했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3세계 동남아시아 특별히 소외된 지역의 구호개발 사역과 이 전문적인 교육 지원을 전개하고자 이제 세워졌는데요. 특별히 12년 동안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이 7개국에 30여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8,500명의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그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동남아 가보니까 열악한 지역에는 건물은 있는데 전부 다 나무로 목조로 지어져 가지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학교를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교사를 지원하고 또 학부모 교육을 진행해서 지속적인 통합 교육 발전을 이루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을 보십시오. 사실 우리 글로벌 비전 초기에 북한 아동 지원 사업에 열심을 했습니다. 2번씩이나 학용품도 보내주고 물품을 다 보내줬는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으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지만 지금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고 네. 나중에 또 우리가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비전의 12년간의 이런 사역을 본다면 한국 교회가 참여를 했고 또 민간 기업 등이 연계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네. 250여 교회가 동참을 해서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모아서 구호 개발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현대그룹이라든가 교보생명이라든가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정말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말 사회 공헌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서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하고 또 기부하고 돕는 모습들을 통해서 또 글로벌 비전의 이 전문성과 결합이 되어지면서 그 정말 소중한 존들이 동남아시아의 아주 어려운 아동들에게 또 아주 요긴하게 쓰여져서 지금 그들이 다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뭐 해외에서 사역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뭐 베트남 빈곤 농가를 대상으로도 뭐 사역을 하셨고 뭐 라오스에서도 뭐 교사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예. 특별히 2010년부터 베트남 빈곤 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계량 야자수라든가 자몽주, 경제 작물을 이제 지원해 오고 있는데 그들이 올 평균 수입이 어느 정도냐면요. 35불. 우리나라 돈으로 들으면 4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예.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000원 약간 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1,000원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그루 1,000원 안팎의 종목 40그루를 지원을 해서 농협 교육을 실시해서 했더니 한 달에 월 수입이 170불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지. 예. 5배가 증가한 그러네요.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립의 기회가 되어졌고 또 지역사회 내 조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예. 그 수입의 일부를 이렇게 잘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서 더불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학교를 건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매월 그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정말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가 또 NGO가 지워주고 그냥 와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월 유지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교사들도 월급도 줘야 되고 네. 또 식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 공급이나 보건 진료 또 건강 검진 뭐 우유 급식 예방 주사 치과 진료 아니 전반적인 지원을 잘 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참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사회 발전의 근간은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작년에 네팔로 한번 보내봤어요. 보내봤더니 거기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것이 동남아에 소문이 나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을 그렇게 지금 원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긴급 재난에도 우리가 적극 대응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2008년에 미얀마에 사이클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네팔에 대지진이 있었고요. 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달려가서 이제 도와줬는데 지진이 나나 재해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게 신속성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저희가 미얀마 짜옥세이시라는 마을 갔는데 아직도 구호 물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제발 학교 하나만 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비전이 해외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 들어봤다면 국내에서도 또 섬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국내 사역도 소개를 이어주시죠. 예. 지금 한국 내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은 사별로 인해서 한부모가 됐는데 지금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구의 10%래요. 저도 통계를 보고 놀랄 정도였었는데 이 정부 지원이 잘 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비전은 매월 세계의 자모 모임을 통해서 250의 세대의 그 여성 가장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부도 공유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서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여성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개별 상담도 해주고 또 집단 상담도 해주면서 그들을 하여금 취업 훈련을 또 시켜서 취업을 하게끔 해주고 직접 생계비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 지원 등 다각도로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돌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부모 가정에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직접 선발을 해서 동남아의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갔다 오니까 이제 이 비관적인 태도가 다 바뀌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배우게 되면서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봉사한 이후에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는데 다 커서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언어를 알아요. 문화를 알아요. 다 이게 새로운 충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하면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어도 훈련시켜주고 취업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정말 보람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국내에서는 초기부터 했던 탄광촌 지역 유기가동 아동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옛날 산업시설이 어려울 때는 얼마나 탄광촌이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사용화됐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술을 배우고 음주문화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사회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동센터를 세워서 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문화체험도 해주고 그도 안전교육도 시켜주고 지속적인 또 학업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사역들, 뭐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역을 할 때 사실은 그 한국 교회와 협력 방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하고 계신지, 계획도 어떻게 되시는지. 예, 사실 저도 뭐 지금 55세입니다만 50년대, 60년대 한국 경제를 보면 사실 가정이 어려워서 청소년 때 노동 현장에 몰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네팔이나 미얀마 직접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고 공장에서 하루 $2 그러니까 $2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2,200원, 2,400원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저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해외 선교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근대화 교육도 잘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사랑의 빛인 자로서 그들을 도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뭐 NGO 단체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 글로벌 비전을 섬기면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또 해외에 있는 이 어려운 분을 돕는 것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그 의지,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때는 그 의지, 조금 우리가 재정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그 한마음이 되어져서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국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네. 있고 조금씩 10,000원, 5,000원 모아진 것들이 이제 다 모아져서 귀한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한국교회가 선교도 많이 하고 또 NGO 단체를 또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한국교회들이 정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은 이제 투명한 이러한 단체, NGO 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성도들도 그동안 뭐 재정의 불투명성 가지고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와, 제가 NGO 단체 이렇게 운영하고 보니까 단 10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NGO 단체를 통해서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전부 선교를 보냅니다. 굉장히 효과도 좋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계속 NGO 단체를 통해서 또 선교의 영역을 확대하는 게 좋고 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요 복음을 직접 못 전하잖아요. 그들의 사회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을 해주고 교육 사업을 지원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하니까 뒤에는 선교사가 들들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선교가 잘 되는지 몰라요. 예. 가자마자 교회 지니까 불만이 많지요. 다 그들을 도와주고 선교사는 뒤에서 숨어서 들어가서 다 선교를 이루니까 정말 그 선교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예. 네. 예. 글로벌 비전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일 텐데 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어느 조사에 보니까 최근 주일학교 학생의 인원이 지난 10년간 34.3%가 줄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학교 학생 수의 변화폭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교회의 감소폭이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가다가는 뭐 5년, 10년 안에는 정말 한국교회 어렵겠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와 부교육자 학생들을 3,400여 명으로 이제 대상을 조사를 해봤더니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1순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담임 목사가 목회 철학에 다음 세대에 진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그게서 증명이 되는 게 어디냐? 재정이거든요. 관심은 있다고 말은 해놓고 재정 지출은 그렇죠. 최하위권이에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보니까 이게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이 있잖아요. 65세 이상의 할아버지와 18세 미만의 손주 손녀와 같이 사는 네. 그 프로테이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부모 없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러한 세대들을 우리가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을 가지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면 아마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계획과 비전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바울교회는 세계를 교구 삼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에 있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원파령 원로 목사님 계신데 참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했고 지역 사회를 참 잘 도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NGO 사역을 경험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려워지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교회도 한 주간에 5, 6명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이게 1년을 따져보면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후원이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NGO 단체를 통해서 또 교회 후원도 있지만 일반 기업들이 후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안은 NGO 단체와 교회와 협력해서 가면 선교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후원과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좀 방송에서도 네거티브하게 방송이 되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다. 위기라는 건 맞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말들에 함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 땅에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글로벌 비전 이사장인 전주 바울교회 신용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29일에는 경상도와 전남 제주도에, 9월 1일과 2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